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이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술 2주차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에 얼굴이 나와서 수업을 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걸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는 수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팁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 필수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크게 4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두갈식 문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갈식 문단이 뭔 줄 알아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갈식 문단이란 문단 안에서 중심 문장의 위치가 문단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문단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두갈식 문단은요, 글을 읽을 때 읽는 이가 해당 문단의 중심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즉 이렇게 글머리에다 핵심 내용을 써야 평가자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기억에 보다 확실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 중심의 글쓴이가 아니라 평가자 중심의 글쓴이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가자가 읽기 쉬운 글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두갈식 문단은 반드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문장은 짧게라는 거죠. 자, 문장은 짧은 단문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긴 문장은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체계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고 또 지루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짧은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예쁜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지금 그렇죠, 작년, 재작년 자기소개서를 가르쳐 봤는데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자기소개서를 멋지고 예쁘게 쓰기 위해서 막 머리를 굴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기는요, 백일장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아름다운 글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담고 읽기 쉬운 글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3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중요하죠.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쓰라는 거. 이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진솔하게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이게 자기소개서의 4가지 필수 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 항목 읽어봅시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글자? 천자 이내. 자, 여기서 천자는요, 띄어쓰기 포함 천자입니다. 글자 수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 포함 천자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주로 이 내용은 크게 2가지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달라는 거죠. 제가 근데 여기다 배우고 느낀 점을 써놨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냐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쓰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못하는 친구들이 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버리면요, 이거는 빵점짜리 자소서입니다. 자, 봐보세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1번 문항을 쓸 때 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과 함께 배우고 느낀 점을 함께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항에서 보는 중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입니다. 자, 학습 역량. 자, 학습 역량은 이거죠. 공부하는 능력, 학업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죠?
그렇죠. 자기주도적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자, 자기주도적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낸 학업 능력을 말합니다. 뭐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던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력 역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것을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서 묻는다는 거죠. 자, 그럼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대한 팁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 항목 팁, 먼저 학업 역량과 지적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학업 능력은 아까도 말했죠? 공부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걸 드러내야 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학업 역량과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대학교 이 학과에 입학을 해서 잘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 주도의 활동 및 학습 경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자 주도가 또 나왔네요. 즉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을 받아서 또는 교내상을 받았는데 이 교내상을 받는 과정,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았고 이러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는 교과 성적이 상승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교과 성적이 상승했다. 혹은 이렇게 교과 성적을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특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 수업 혹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이러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식을 쌓아나갔다. 또는 나는 이 전공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필수 체크입니다. 1번 항목을 쓰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자, 첫 번째 뭐를 본다? 수상 경력을 보세요. 수상 경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쓸만한 게 있는가? 단 1번 문항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의 전공과 유사한,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성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에 입학하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학이나 생명 과목과 관련된 교과 성적 상승을 써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도 1번 문항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사항이라던가 동아리 활동들도 등에서도 여러분들의 1번 항목을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해하셨죠? 자, 자기소개서 1번 항목 팁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가 있다? 단순히 교과 성적 향상의 이야기는 지양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한 5년 전에는 이런 게 먹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성적을 올렸고요.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라는 게 옛날에는 많이 먹혔는데 요새는 좀 진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쓰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그러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프로젝트 수업 또는 활동 수업 또는 동아리에서 공부한 거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활동에 대한 느낀 점과 깨달음은 전체 분량의 20% 이상 들어갈 것. 제가 말했죠. 1번 문항 다시 한번 봐볼게요. 1번 문항이 뭘 물어본다 했었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라는 거죠. 즉, 이 배우고 느낀 점을 전체의 20%, 그러니까 총 1000자 중에서 200자 이상은 느낀 점 혹은 배운 점 혹은 깨달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쓰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꼭 느낀 점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1번 항목 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계속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자기소개서 1번 항목 예상평가 기준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상을 쓴 거는요, 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스스로 어떤 노력이 드러났는가, 즉 자발성을 본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선생님이 시켜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고 쓰면 안 돼요. 스스로 탐구하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원학과와 관련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드러났는가, 즉 전공 적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을 공부했다. 이렇게 되면은 전공 적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본문항에서는 아무래도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라면 이 경영 혹은 경제와 관련된 과목 혹은 그와 관련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업 노력이 지속적이며 학습 경험 과정의 내용이 구체적인가, 학업 역량과 태도를 본다는 거고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드러났는가,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강의 내용은 끝났고요.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활동을 알려줄게요. 지금 이것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에 댓글에 달면 됩니다. 자, 봐볼까요? 자신의 생활기록부에서 1번 문항에 적합한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내줬던 과제 있죠? 그와 비슷한 양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는 즉시 지금 당장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글 확인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2주차 활동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3주차 수업 안내를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1번 문항의 개요를 한번 짜보고 구조를 한번 짜보고 작성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자,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게요. 자, 아무튼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